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의 쉽대! 역대급 태풍으로 불리는 흰남노가 북상하면서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박형준 부산시장은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서 프랑스 파리로 떠난다고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태풍 흰남노는 월요일부터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기 시작해서 화요일 제주도를 지나서 부산을 정확하게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형준 부산시장은 5일 월요일부터 8일까지 2박 4일간 그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계획서를 제출하고 유치 활동을 벌이기 위해서 프랑스 파리를 방문합니다. 사실상 태풍으로 부산시에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기간에 재난 컨트롤 타워가 되어야 할 부산시장이 자리를 비우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면 피난이 아닌가? 여기에 부산 시민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박 시장은 역대급일지 모르는 태풍 대비보다 부산 엑스포 유치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부산이 태풍에 날아가게 생겼는데 엑스포 때문에 시장이 부재 상태로 있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태풍이 온다고 예보가 됐는데 이 상황에서 일정을 취소할 법하지 않나? 부산은 내일부터 비상인데 무엇하는 거냐? 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산시는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출장 기간에도 부시장 중심으로 태풍에 각별히 대비를 하겠다. 필요시 파리 현지에서 화상회의 등을 통해서 태풍과 관련한 안전사항을 직접 챙길 예정이다. 요즘 시대에 촌스럽게 원격으로 다 되는 거야. 이런 겁니다. 혼자 피난을 가도 원격으로 재난 상황을 관리해도 찍어주니까. 자, 최근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서 BTS를 동원해서 10만 명이 모이는 콘서트를 열겠다고 했다가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무엇보다 시민들의 안전을 우선 생각하지 않았었기 때문이고 자기가 봐도 안전대책이 미비해 보이니까 그 장소를 바꿨습니다. 이처럼 박형준은 시민들의 안전보다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가 더 중요했던 겁니다. 게다가 박형준의 부산시에서는 태풍 흰남노 북상에 이런 부채 이미지를 SNS 공식 계정에 올려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자, 논란이 일자 부산시는 이런 해명을 내놨습니다. 1990년대 이정현 가수의 노래 제목인 와와 해당 컨셉의 소품이었던 빨간 부채 속 파란 눈을 태풍의 눈으로 표현해서 태풍 흰남노가 북상하고 있음을 알리려 했다. 해당 표현이 뒤늦게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콘텐츠를 게시를 하겠다. 정신이 있는 겁니까? 아니, 심각한 재난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사람이 몇 명이 죽을지도 모르고 얼마의 피해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건 정말 아니죠. 부산시와 같은 공적기관은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다 알아들 수 있는 소통 방식을 선택해서 소통을 해야 함에도 요즘 세대들은 알지도 못하는 과거 1990년대에 잠깐 유행했던 노래 제목과 그 소품을 사용했다는 해명이 정말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더욱이 이 이미지에는 뭔가 그 일본의 냄새가 짙게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부산시에서 근무하는 어떤 일베가 한 명 있는데 상황을 조롱하고 일장기를 연상하게 하는 이 가운데 있는 이 태풍의 눈 이미지, 이것을 올려놓고는 지들끼리 막 좋아했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 게시물을 본 누리꾼들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태풍이 오는데 장난칠 게 따로 있다. 태풍이 온다는데 부산시 공무원들이 엉뚱한데 시간을 쏟고 있다. 자, 이렇게 부산시는 부산시장 박형준부터 그 말단 공무원들까지 태풍 흰남노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2000년대 우리나라를 강타했던 그 태풍 매미보다 더할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와, 진짜 걱정입니다. 자, 이러한 재난 상황에서 이런 식의 뉴스가 나오는 것은 사람보다 돈, 시민들의 안전보다 나의 권력 유지, 나의 정치적 미래를 우선시하는 박형준이 부산시장이기 때문이고, 그래도 계속 찍어주는 부산 시민들이 여전히 많기 때문입니다. 최근 윤석열은 보건복지부 차관으로부터 방역 관련 보고를 받으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과학 방역으로 전환하라. 야, 취임한 지 100일이 넘도록 과학 방역이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었는데 이제 와서 과학 방역으로 전환하라고 하니까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여기에 누리꾼들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한 건 뭐냐? 지난 100일 동안 정치 방역을 한 거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람이들조차 어리둥절한 거죠. 과학 방역이 이 정부의 방역 대응 정책 모토였고 전 정부와 차별화를 위해서 안철수 의원이
인수위원장 시절부터 수차례 강조를 해왔었는데 취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대통령이 갑자기 방역 방침을 전환하라고 하니까 정말 어이가 없고 뜬금없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 기사를 보면 왜 이런 얘기를 윤석열이가 했는지 나름 분석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 발언은 보건복지부 업무보고가 장관 공석으로 늦춰진 사정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결국 장관 임명을 못해서 차관들이 업무보고를 하는 가운데 대통령이 새 정부의 기본 보건복지 정책 지침을 강조하던 과정에서 때늦은 과학방역 전환 메시지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장관도 없고 하니까 대통령이 차관이 모를까봐 과학방역이라는 게 기본 지침인지 모를까봐 친절하게 일러주는 상황에서 옛날 했던 얘기를 다시 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역시 외람이들이 대단합니다. 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거예요. 그동안 보건복지부 장관도 없고 하니까 방역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가 차관이 와서 막 말을 합니다. 확진자가 뭐 몇 명이고 엄청나고 사망자가 하루에 100명씩 나옵니다. 위기감이 막 들어요. 위기감이. 그래서 지시는 해야겠고 아는 게 과학 방역밖에 없으니까 이건 문재인 정부의 방역이 아직도 찌꺼기가 남아있어. 어서 과학 방역으로 전환해! 라고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몰랐다는 거죠. 챙기지 않았고 모르고 있다가 이렇게 놀란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아직까지도 한 100일이 지났는데 과학 방역의 실체가 뭐냐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중앙일보가 안철수에게 물었어요. 궁금하니까. 그랬더니 안철수가 최근에 이렇게 답합니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항체 양성률을 정기적으로 샘플 조사해서 방역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항체 양성률을 정기적으로 샘플 조사하면 연령대별 각 지역별로 정확한 방역 정책을 세울 수 있다. 과학적인 방역 대책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미 국민 1만 명을 대상으로 항체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안철수가 말한 그 결과가 실제 활용도가 높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반대 의견과 주장이 지금 대세를 이루고 있어요. 자, 여기에 중앙일보가 만난 전문가는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다른 것도 아닌 중앙일보가 픽한 전문가입니다. B형 간염의 경우에 표면 항체가 양성인 경우에 B형 간염은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는 다릅니다. 항체 조사를 하면 항체 유무, 항체 종류를 알 수 있지만 보유한 항체가 코로나19 바이러스부터 감염을 막아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는 B형 간염 생각해서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코로나19는 달라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항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수치가 낮을 수도 높을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어느 정도 수치가 돼야 감염 예방 효과가 있는지 그 기준이 없습니다. 또 새로운 변이가 계속 나타나는데 변이에 따라 항체가 감염을 막아주는 효과가 없을 수도 있고 항체가 있다고 해도 3개월 이상 지나면 효과가 확 떨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안철수가 말한 그 과학 방역의 실체, 항체 조사는 쓸모가 없다. 그래서 중앙일보조차 이렇게 제목으로 안철수 말한 거 쓸모가 없대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지난 100일 동안 과학 방역을 한답시고 쓰잘데기 없는 이 항체 조사를 막 했는데 중앙일보조차 그게 소용없는 짓이라고 하고 그걸 또 대통령이라는 자는 과학 방역으로 전환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개판이다. 개판이야. 진짜 모질이 정부입니다. 모질이 정부. 자, 정리하겠습니다. 안철수가 주장하고 윤석열이 받아들이고 있는 이 과학 방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죽을 사람 죽게 놔두자 이 얘기입니다. 그게 더 효율적이다. 그게 더 돈이 남는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과학 경호 구축을 위해서 윤석열 경호를 위한 예산을 193억 원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베도 그렇게 갔으니까 더 예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과학 방역도 죽을 사람 죽으라고 하는 정책인 것처럼 과학 경호도 죽을 사람 죽으라는 정책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윤석열의 과학 경호 찬성합니다. 예산 팍팍 써. 어서 죽을 사람 죽게. 마치겠습니다.